요 바로 옆에 이제 법원이 있고, 그 옆에 삼풍 아파트가 있죠. 옛날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가 옛날에 삼풍 백화점이 있던 그 자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대선 주자로 확정된 두 분의 양택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분이 댓글로 두 분의 양택으로 풍수를 좀 풀어달라라는 의견을 올려주셔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올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공통된 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우연찮게 물론 같은 서울이겠죠. 분당, 서초동, 심지어 평수도 같은 평수에 집이 바라보는 거실 방향도 또 같은 남동향인 자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좀 너무 많았던 것에 내심 놀랐는데 어쨌든 이번 대선의 결과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그런 의도가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순수하게 풍수하는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각설하고 저는 좀 더 자세한 화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재명 지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당의 양지마을 고모 1단지 아파트에 계신 걸로 파악이 되었고 집의 면적은 164.2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그 보도 자료, 뉴스나 신문 요런 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찾은 동이 됩니다. 근데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여기 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여기인데 이제 1호집 같은 경우는 요 도면이 해당이 되고 2호집 같은 경우는 요 도면이 해당이 됩니다. 둘 다 면적은 다 똑같습니다. 거실이 바라보는 방향은 둘 다 남동향이고 현관이 바라보는 방향도 똑같이 북서향입니다. 다른 거는 현관의 위치가 왼쪽 오른쪽이나 이제 요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길흉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실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남동향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현관이 바라보는 방향은 그 반대 방향인 북서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건물은 남동향, 현관은 북서향이다라고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이 요거는 집의 자양과 주변 지형도하고 이게 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현재 이 지역에서 현관이 북서향으로 난 집들은 여기에 보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된 데가 보면 전부 다 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지대라는 거거든요. 고지대라야 좋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저라고 되어 있는 데는 지대가 같거나 아니면 더 낮아야 좋다는 표시로 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저지대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맞춰보면 여기서 볼 때는 가까이 뒷매산이 이렇게 오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방향 있죠. 네, 북동하고 동쪽만 지대가 높다고 보고 나머지는 다 지대가 평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화살표가 바로 탄천에 물이 흘러가는 물 방향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분당천이 흘러가는 물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여기가 현재 계신 곳으로 파악이 되고 여기 주변 지형도를 보면은 여기가 그 뒷매산 산이 되겠죠. 지형이 우리 집보다 확연하게 높습니다. 요게 이제 북쪽이고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북동쪽하고 동쪽이 확연히 지대가 높죠. 그 외에는 다 평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봐도 평지에 가깝죠. 거의 특별히 높은 곳은 안 보입니다. 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완전히 지금 180도 뒤집어 놓았을 때 지금은 밑에가 북쪽, 위가 남쪽인데 전혀 높은 곳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에서는 현재 북동쪽하고 동쪽만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아까 그 입체 지도를 보고 왔고, 여기서 볼 때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바탕 색깔이 이렇게 칠해진 방향은 다 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북동쪽하고 동쪽만 지대가 높았고 나머지는 다 지대가 평지였다 아닙니까? 네,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여기는 높아야 좋은데 아까 평지였으니까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북동쪽은 아까 이게 뒷매산의 영향으로 지대가 높았는데 여기는 낮아야 좋은데 높으니까 여기는 반대로 또 여기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쪽은 뒷매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대가 높죠. 높아야 좋은데 높기 때문에 합이라고 했고 끝이 길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동쪽은 지대는 평지지만 물이 현재 이쪽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이 가까이서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합이고 그 다음에 남쪽하고 남서쪽은 둘 다 지대가 높아야 좋은데 여기는 평지에 가까우니까 둘 다 반대. 그 다음에 서쪽하고 북서쪽은 지대가 평지가 좋은데 실제로 여기는 또 평지니까 여기는 일치가 되는 합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합이 4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합이 4개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일단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은 현관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려고 이렇게 겹쳐놨는데 현관이 1호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 남서쪽에 걸리게 됩니다. 이 남서쪽은 일단은 외부하고 일치가 안 된 반대인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호라고 봤을 때도 현관이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여기 역시 북동쪽에 해당이 되고 여기도 또 일치가 되지 않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1호도 반대, 2호도 반대인 방향에 현재 현관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연도별 기둥이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파란색이 여기 안 보이구나. 네, 파란색이 일단은 좋은 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안 좋은 해, 그 다음에 핑크색이 특별히 안 좋은 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그 해에 뜻하는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은 재물을 뜻하는 해인데 올해는 재물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2022년이죠. 내년에 대선이 있는 해니까 2022년의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는 2022년도에는 재물에 매우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사람에 매우 또 유리하고 2024년도, 5년도, 6년도 이렇게 쭉 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운을 맞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이 좋은 해니까 총 12년 중에 9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4분의 3이 좋은 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 해는 1년 그 다음에 특히 안 좋은 해는 여기 2022년, 2028년 두 해가 여기서는 가장 불리한 해가 되는데 둘 다 지금 재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 재물에는 매우 불리할 수 있고 여기는 사람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특히 재물과 사람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렇고 내부적으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볼 때는 1호 같은 경우에는 현관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안방에 해당되는 이 동쪽 방은 굉장히 좋은 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안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들, 이 방, 그 다음에 현관 들어오는 입구 여기 2개 방도 역시 다 소흉, 대흉,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소흉. 안방은 소길, 길한 방향이지만 나머지 방은 전부 다 흉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계실 때는 당연히 안방에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여기 이제 이웃집이라고 봤을 때는 안방이 이쪽이죠. 남쪽하고 남서쪽이죠. 둘 다 안 좋은 흉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록 안방이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여기서 생활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은 거죠. 이렇게 볼 때는 현관 입구에 있는 이 2개 방이 이 집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방도 또 흉인 방향이죠. 그래서
통틀어서 1호나 2호나 동쪽에 있는 방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면적은 164.2제곱미터. 아까 이재명 지사와 평수가 똑같습니다. 평수가 똑같은 평수고, 공교롭게도 보면, 네, 요거는 좀 내리고, 집의 자향도 똑같습니다. 네, 아까도 해자였고, 거실 방향이. 여기도 지금 서초동도 또 남동향으로 된 또 해자 자향이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은, 거실 방향은 똑같고, 다른 점은 현관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거실은 같더라도 현관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운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도면이고, 거실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현관은 남쪽으로 나갑니다. 이 현관 방향은 우리 집에서 나가는 방향을 현관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고 우리 집을 기준으로 나가는 방향이 현재 남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남향집 현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 자세하게 풀어보면 요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이 현재 이 도면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현재 바라보는 방향은 남동, 그 다음에 현관 방향은 남향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찬가지로 기둥이 여기 나와 있죠. 현관이 남쪽으로, 이 지역에서 현관이 남쪽으로 났을 때는 여기 색깔이 칠해진 방향으로는 지대가 높은 게 좋고, 색깔이 없는 이 저지대라고 된 데는 지대가 평지나 지대가 낮아야 더 좋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요 동에 이 동 아니면 이 동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면적이 여기 두 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중간에 있는 동으로 보고, 요 동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요 바로 옆에 이제 법원이 있고, 그 옆에 삼풍 아파트가 있죠. 옛날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가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있던 그 자리고, 거기에 진원제를 올리고 이 아파트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지금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고, 왼쪽으로는 여기 산이 좀 보이죠. 예, 아까 본당 같은 경우는 남동향의 오른쪽으로 산이 있었는데 여기는 서초동이고 왼쪽으로 현재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은, 거실 방향은 두 군데 다 남동향이지만 주변 지형이 이렇게 다르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 기둥도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쭉 한 바퀴 돌아보면 이 동이나 이 동을 기준으로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하고 북서쪽, 그 다음에 남서쪽이 여기서는 지대가 높은 게 되겠죠. 바로 요 뒤에 있는 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연하게 높고, 나머지는 그닥 그렇게 높은 곳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렇게 있을 때는 이쪽이 북쪽, 요 두 개 아파트가 되겠죠. 이쪽이 북쪽,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동쪽은 쭉 가면서 큰 산이 안 보이죠. 대체로 평지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남쪽도 그렇게 저 멀리는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이는 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형을 갖고 좀 더 자세하게 기둥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요 고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이 칠해진 방향은 다 지대가 높아야 좋은데, 아까 이쪽은 다 지대가 낮았고, 그 다음에 남서쪽, 서쪽, 그 다음에 북서는 여기서 볼 때는 산을 벗어났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대가 낮다고 보고, 이렇게 따지면 여기는 높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방향은 지대가 평지이기 때문에 반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남동쪽은 낮아야 되는데 낮기 때문에 또 합이고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그 다음에 남쪽은 높아야 좋은데 여기는 또 지대가 낮으니까 반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남서쪽은 높아야 좋은데 실제로 산 때문에 높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좋은 방향. 그 다음에 서쪽은 낮아야 좋은데 여기는 또 산 때문에 높으니까 또 반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북서쪽은 낮아야 좋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까지는 다 평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합이 되는 좋은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이 합이 4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여기서는
3개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이 이렇게 도면하고 겹쳐놓은 이유가 현관이 어느 방위에 있는지 보려고 겹쳐놨는데 현관은 현재 여기 남서방 위에 걸쳐져 있는 거죠. 바라보는 방향은 남쪽이고 위치는 남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아야 좋은데 높았기 때문에 일치가 되어서 합인 방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연도별 기둥을 뽑았을 때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이 올해니까 올해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미래로 가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는 두고 올해부터 미래, 내년이 지금 대선이니까 중요한 해가 되겠죠. 올해 내년은 또 사람한테는 빨간색이니까 다소 불리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아놓은 거 보면 올해 내년은 사람한테 불리, 2023년도에는 여기는 또 사람한테 불리한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풍수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 5년도에는 재물에 매우 유리하고 그 다음에 2026년, 7년, 8년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이게 한 바퀴가 12년인데 좋은 해가 보면은 파란색 해니까 여기 2년, 4년, 6년 해서 총 6년에 해당이 되고 빨간색은 마찬가지로 나머지니까 총 또 6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완전히 좋은 집은 아니다. 네. 앞으로의 운은 2023년도까지는 다소 사람의 이제 불리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내년은 좀 다소 불리하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좀 기복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내부를 조금 들여다보면 여기는 이 라인밖에 없으니까 도면이 똑같습니다. 중간에 있는 동이든지 그 밑에 있는 동이든지 방향은 지금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현관이 되면은 여기가 당연히 안방이 되는 거죠. 침실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당연히 큰 방이고 안방입니다. 여기는 일단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안 좋은 방이죠. 소흉, 동쪽은 소흉, 북동쪽은 대흉. 안방은 다소 불리한 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안방 맞은편에 있는 방도 여기서 볼 때는 흉이죠. 안 좋은 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보시면 거실 그 맞은편에 보면 침실이라고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방이 가장 여기서는 좋은 방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기도 침실이라고 있는데 또 여기도 흉인 방향이죠. 그래서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이 방을 제외하고는 여기는 유일하게 속일 방향이고 이 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안 좋은 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운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보다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방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사람의 운을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저번 실시간 때 음택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분의 음택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후보분들도 음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양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평수에 같은 집의 거실 자향에 그리고 운도 내년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는데 한 분이 특별히 이제 또 핑크색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세밀하다면 세밀하고 간단하다면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